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지금 불과 20여일 전입니다. 2020년 5월 6일 날 네. 최말자 선생님께서 한국 여성의 전화 이런 여성 단체들하고 모이셔가지고 재심 청구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요 사건은 우리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64년도 사건입니다. 64년이요. 1964년입니다. 이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그야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최말자 씨 사건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4년 5월 6일입니다. 이 저녁 8시에 최말자 선생님께서 당시에 18살이었습니다. 네. 경남 김해에서요. 있는데 노모 씨가 21살 먹은 노모 씨가 막 이렇게 사람들 위협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말자 선생님께서 또 자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조금 좀 달래가지고 밖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달래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끌어서 왔는데 이 노모라는 나쁜 사람이 이 최말자 선생을 덮친 겁니다. 네. 최말자 선생을 덮치니까 최말자 선생님이 막 반항하다가 혀를 키스를 시도하니까 혀를 깨물어 가지고 혀가 절단됐죠. 혀가 한 1.5cm가 절단이 됐습니다. 네.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서에도 신고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사건을 처리할 때는 주변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네. 저 여자가 제가 그때 18살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 노 씨를 잡아서 체포를 해가지고 사건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겨요. 이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 그다음에 특수협박, 그다음에 주거침.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수사를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최말자 선생님 진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넘어간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검사가 최말자 선생님한테 네가 혀를 깨문 게 이게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성범죄를 당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 범죄자랑 둘이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요? 검사가요? 네.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최말자 선생님이 당시에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래도 되게 교육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뛰어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말자 선생님께서 아니 내가 왜 무슨 잘못했다 저 남자가 나를 갑자기 덮치길래 저항한 것뿐이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최말자 선생님을 오히려 중상해죄로 기소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노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최말자 씨가. 재판장이 노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최말자 씨가 없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실제 대화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한테 성범죄 피해자한테. 근데 가해자하고 결혼 얘기는 최말자 씨 주장인데 그렇죠.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검사도 했고 경찰도 했답니다. 그렇죠. 뭐. 네. 반성해. 아니 경찰이 한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도 경찰서에서 있었으면 이건 사과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과드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아이러니하게 진짜 실제로 중상해죄로 유죄가 인정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데 피해자인데 그리고 과잉 대응했다고? 아니요. 정당 방위가 나는 정당 방위 그다음에 약간 과하게 방위했다. 과잉 방위인데 이거는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 그냥 중상해죄로 처벌 받았어요. 최말자 씨가 최말자 선생님이 피해자가 그리고 오히려 그 가해자는 강간미수는 처벌을 안 받고 아예 기소도 안 되고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최말자 씨 집에 쳐들어간 거 이것만 처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해자인 21살짜리 노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나왔고 최말자 선생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최말자 선생님이 더 강하게 처벌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더 웃긴 거는 그간에 우리 그 법학자들, 법률가들, 소위 말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뭘로 공부를 했냐. 상해와 중상해를 이렇게 기준점을 나누는 사건으로 이게 중상해 사건의 대표적인 빨래를 본 거지 과잉방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건이랄지 아니면 성범죄 사건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이 판례를. 이걸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64년도 이야기입니다. 64년입니다. 근데 또 화나는 게 뭐냐면은 가해자는 노모 씨야. 그렇죠. 피해자는 최말자 씨야.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말자 선생님은 실명이 나와 있고
가해자는 지금 제가 가해자 너무 분해서 가해자 이름을 찾아보려 암만 검색해도요. 가해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성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 이름은 공개돼요. 최발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당신의 판례가 뭐 이런 중상해죄 판례로 학자들에게 공부되는 것도 모르 채 잘 살아오시다가 이제 50대가 넘으셔서 아,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셨다라고 해요. 아, 훌륭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 선생님께서 74세신데 이게 이제 64년 5월 6일에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56년 전 멈춰버린 내 삶을 이제는 찾겠다 네. 하셔가지고 지난 2020년 5월 6일날 재심 청구를 하신 겁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그 용기에 이렇게 저 뭐- 경의를 표합니다.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그냥 한 사례였지 이런 그렇죠. 분들이 제2의 최말자, 제3의 최말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변월수 사건. 아, 맞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가해자 이름을 제가 실명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 법정신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장님, 전 피해자입니다.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988년에 있었습니다. 1988년 9월에 이것도 시골이었습니다. 영양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우리 그 변 선생님께서 이제 술을 한 잔 드신 거예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금 불화가 있어서. 가정주부였습니다. 변월수 선생님. 예. 당시 32살이었습니다. 네. 술 한 잔 드시고 가는데 이 대학생이랑 젊은 청년 두 명이 이 변 선생을 덮친 겁니다. 네. 덮쳤더니 이 반항을 하면서 혀를 이제 거기도 또 성범죄를 하려고 덤벼들고 키스하려고 시도하니까 혀를 깨문 겁니다. 예. 근데 이 대학생 혀가 잘려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 변 선생이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이 오히려 상해죄로 변 선생을 고소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청년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아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청년 두 명이 나를 덮쳤기 때문에. 근데 이 변 선생은 가정주부였고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대학생이었어요. 예. 당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학생 대학생은 대단한 뭐, 네, 뭐 권력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오히려 변 선생도 고소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하고 이제 나중에 강제추행 치상으로 바뀌지만 이 청년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우리 변 선생님에 대한 과잉방위 또는 이 상해죄 사건이 두 개가 같이 재판이 이루어진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정 다툼이 굉장히 이 복잡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행히 이 사건 때는 천만다행으로 사실은 앞에 있었던 최발자 선생님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부는 그래도 80년대 후반이니까 좀 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 선생님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무죄로 정당방위 인정하고 가해자들은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이 88년 9월에 있어서 90년까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재판이 진행된 직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까 방금 소개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원미경 씨께서 연기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네. 원미경 씨가 맡은 변월수 씨는 최후 진술을 이렇게 남깁니다. 네, 저는 이혼 경력이 있고 술도 마셨고 새벽 1시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강간당해도 되는 건가요?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 가슴이 아픈데 그때 이 변월수 선생님을 덮치려고 했던 예. 남자 2명 있습니다. 예. 대학생과 무직의 그렇죠. 친구였는데요. 그들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짜증 납니다.